안녕하세요. 연안 침식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김사조입니다. 목차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안 침식의 정의와 원인, 두 번째 연안 침식의 영향, 세 번째 연안 침식의 대책과 대응 방안, 네 번째 정부의 정책 방향 순으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안 침식의 정의와 원인입니다. 연안 침식은 파도, 조류, 해류, 바람, 해수면 상승, 시설물 설치 등의 영향에 의하여 연안의 지표가 깎이거나 모래 등이 유실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연안 침식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크게 자연적 연안 침식, 인위적 연안 침식이 있습니다. 자연적 연안 침식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침식과 지형적 요인에 따른 침식이 있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침식은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면 해안선이 육지 방향으로 후퇴하는 침식이 발생합니다. 지형적 요인에 따른 침식은 파랑은 연안으로 진입하면서 일반적으로 곳을 향해 굴절되는데 곳 전면에 파랑 에너지가 집중하여 이로 인해 곳 전면은 침식되고 곳 주변에는 퇴적이 발생합니다. 인위적 연안 침식은 모래 이동이 많은 연안에 설치된 방파제와 같은 돌출 구조물은 모래 이동을 차단하여 구조물 인접 상류에는 퇴적이 발생하고 하류에는 침식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 보이시는 사진은 연안 돌출 구조물에 의한 침식의 전과 후의 사진입니다. 이안제는 주로 해수면 아래의 수중 방파제 형태이며 파력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이안제 인접 수면에 위치한 연안은 침식과 퇴적의 작용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호안 설치는 침식에 의한 해안선 후퇴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오래된 공법이지만 무분별한 호안의 설치는 반사파에 의한 파고 증가 등으로 인해 호안의 하부 구조가 쇄골되어 궁극적으로 붕괴되는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안 침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사장은 해안 생태 환경의 유지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백사장은 중요한 관광 경제 자원일 뿐만 아니라 해안의 자연 환경 유지 기능 및 높은 파도로부터 해안 주변을 보호해주는 방제 기능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귀중한 재산입니다. 왼쪽 하단에 보이신 사진은 2013년 9월 강원도 동해안 침식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C등급인 해안이 59곳, D등급인 해안이 21곳으로 현재 해안가들의 심각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휴양지 해수욕장의 백사장이 10% 침식될 때 해수욕장의 경제적 가치는 무려 14%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경북과 강원도의 백사장이 축구장 70개의 규모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연안 침식 피해가 커지면 관광 경제 자원이 소실되는 것은 당연할 뿐더러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고 육지의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백사장이 침식되며 해안가 근처에 주거 중인 주민들의 주거지 또한 위협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연안 침식의 대책과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연안 침식 대책이 침식 방지 시설물의 설치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만 선진국에서는 무대책 자체가 하나의 대책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무대책은 무조건적인 방치가 아니라 특정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침식 방지에 효율적일지 아니면 그대로 두어 자연적인 복원을 기대하는 것이 나을지를 과학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연안 침식 대책은 간접 대책과 직접 대책으로 구분되는데 특정 지역에 어떤 대책을 시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먼저 조사해야 하고
과학적 방법에 의한 반복적 설계를 통해 최적의 대책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나라의 연안정비 사업은 주로 직접 대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경성공법의 돌제인데 해안선의 직각 방향으로 돌출한 구조물이므로 연안표사가 탁월한 해안에서의 차단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며 횡단표사가 탁월한 해안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표사하류 침식을 의미하므로 양방향 연안표사량이 균등한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나 침식은 대부분 한쪽 방향으로의 표사량이 탁월한 지역에서 발생하므로 단일 돌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개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이한제인데 이한제는 파고 감쇄와 연안 표사를 동시에 제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한제의 대표적인 효과가 배후역의 연육 사주를 형성하는 것이나 이는 돌제의 기능을 하므로 표사하류 해안에 침식을 발생시킵니다. 이 때문에 돌제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이한제를 설치하지만 표사계 전체에 설치하지 않으면 결국 종단 이한제 하류에서의 침식은 피할 수 없습니다. 호안은 보호 가치가 높은 배우지 해안선 후퇴를 방지하는 해안 방호 최후 수단이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안이 기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횡단 표사에 의한 침식이 심한 구간에 한정하여 설치함이 바람직하며 연안 표사가 활발한 해안에서 설치하면 표사하류의 침식이 발생합니다. 연성공법의 해빈배수공법은 일반적인 이한제, 인공리프 등이 입사파 에너지를 감쇄시켜 해빈으로의 처오름 높이를 낮춤으로써 침식을 억제하는 것과는 달리 처오름을 허용하고 모래층에 매설된 배수 혹은 양수관을 통해 지하수를 조속히 배출시킴으로써 천내림 시에 모래 유출을 방지함과 함께 처오름 시 운반된 모래에 의해 퇴적이 촉진됩니다. 집수관과 양수 펌프를 이용하는 강제 배수 방식과 투수층을 매설하여 지하수를 유화시키는 중력 배수 방식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이 공법은 주요한 시설이 사면 밑에 매설되기 때문에 천연 해빈에 가까운 상태로 사빈의 보전이 가능하여 방제 기능과 함께 친수성 기능 및 연안 환경 보전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해빈 제어 공법입니다. 그러나 주로 횡단 표사를 제어하는 공법이므로 연안 표사로 인해 침식된 장소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안 침식 대책으로 적용이 활발한 방법은 토사를 충진한 지오튜브를 설치한 후 이 토사를 피복한 후 식생을 조성하는 저비용 친환경 사면 보호공으로서의 활용입니다. 형상과 규모 조절이 자유로우므로 돌제, 이한제 등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릉시 영진리 해안 전면에 지오튜브 잠재를 설치하여 일시적인 해안선 전진 효과를 보았으나 구파랑이 침하되어 기능을 잃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규모 현장 실험이었음과 다수의 선진국 성공 사례를 감안하면 특히 파랑 에너지가 동해안에 비하여 낮은 서해안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수단입니다. 연안 침식 대응 정책의 개선 방안의 첫 번째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가 관리 체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침식 현상에 성급하게 대응하는 것과 민감한 변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수능적 관리의 개념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침식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적극 방어하되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곳은 침식 방지를 위한 인공 구조물 설치를 억제하고 해안선을 후퇴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침식의 원인을 차단하는 근본적 대책이 적극 개발되어야 합니다. 개발 이후에 나타난 침식 피해에 대처하는 방식은
개발 수요가 지속될 경우 그에 맞춰 끊임없이 피해 대책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사후 대책은 부정확한 예측으로 인한 피해 저감의 불확실성이라는 문제와 아울러 적지 않은 직접 간접적인 비용을 수반합니다. 침식에 대한 사전 대응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연안 개발과 같은 사회적 요구가 거센 경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아가야 하는 바람직한 방향임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면서 서서히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침식 대응 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연안 침식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기능은 해양수산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수단과 함께 여러 조직, 예산, 기술 등의 침식 대응에 필요한 각 요소들을 상호 연계하고 통합하여 사업의 집중도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침식에 대응하는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연안 침식은 해안의 안전을 위협하지만 인명피해나 심각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사건이 아니어서 일시적인 관심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는 기반이 약합니다. 지금까지 연안 침식에 대한 연구와 기술 개발이 이어져 왔지만 실용화의 실적은 양호하다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침식 문제에 대응을 위해 새로운 정책의 개발이나 적극적인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제도, 조직, 기술 등의 관리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사업 및 기술 부문 개선에는 첫 번째로 연안 정비 사업의 개선이 있습니다. 연안 정비 사업 개선은 연안 정비 사업 성격을 확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설물 설치 중심에서 종합적인 재해 대응 사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 시행 사업의 기준을 완화하여 계획 대비 사업 추진율을 제고해야 한다. 각 지구별 연안정비 사업비의 사후 관리 비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 수행 방식의 개선입니다. 해안의 투사 이용은 조그만 변화에도 매우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설계에서 완공까지 일괄 시행하고 동일 영향권 내에서의 개별 사업 추진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시설물이 완공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중간 단계별 영향을 검토하면서 시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후 관리 강화입니다. 연안 침식 대응, 시설물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주기적 점검과 효과 평가의 결과를 활용하여 유사 사업에 피드백함으로써 침식 대응 시설물 효과를 연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안 침식에 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연안에서 발생하는 침식에 대한 대응은 연안관리법, 자연재해 대책법, 사방사업법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안관리법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연안침식 대응법입니다. 연안관리법에 따라 연안정비 기본계획, 연안정비사업, 연안침식관리구역, 연안침식 실태조사 등이 시행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연안에 대한 이용 및 개발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어 이로 인한 연안의 훼손과 환경오염이 심화된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999년 연안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의 풍수해저 감 종합 계획은 자연재해 대책법은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법으로 풍수해를 포함한 모든 자연재해를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응 수단 중 연안 침식과 관련한 수단으로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행,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지정과 지구 정비 사업, 자연재해 위험 지구 행위 제한 등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연안 침식에 대응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복구 사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즉, 정밀한 원인 분석에 기반한 대응보다 당장의 피해를 복구하는 임시 대응의 성격의 사업입니다. 풍수해저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준에는 해안 침식의 요인으로 높은 파고에 의한 모래 유실 및 해안 침식, 해사 채취에 의한 해안 토사 평형 상태 붕괴, 해안 구조물에 의한 연안 폐사 이동 등 자연적, 인위적 요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연안 침식 대응 관련 기관의 특성의 해양수산부는 연안 침식을 총괄하며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침식 원인 행위에 대한 권리 권한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 대응 총괄하며 해안재해도 다루고 있으나 주로 하천 중심의 내륙 재해 비중이 높습니다. 산림청은 산지 관리를 전담하고 침식 대응은 산지 관리, 산림자원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며 유격 개발에 관한 정책 수단을 시행합니다. 연안 정비 사업 가운데 사업 수와 사업 예산이 가장 많은 사업이 연안 침식 방지 사업이며 연안 침식에 대응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연안 정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침식 대응을 위한 연안 정비 사업이 시설물을 설치한 이후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시설물의 유지는 물론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그림에 따르면 침식 대응 사업이 완료된 이후 해당 사업으로 인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원인은 무엇인지를 평가해야 하며 평가 결과는 해당 사업을 개선하거나 다른 사업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의 평가 관련 조문이 2013년에 신설되었지만 2017년 1월에야 연안 정비 시설물 사후 관리 시행 지침 고시를 하여 연안 현장 적용과 성과를 얻기까지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해외 정부 사례의 첫 번째로 영국인데 1949년 연안보호법, 1991년 수자원법을 제정하여 88년 연안 주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연안 침식 방지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단기적이고 지역적인 사업이 많아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독일은 1969년 헌법 제91조를 개정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과업에 연안 침식 방지 사업이 포함되었고 이 조항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연안 보전 사업비의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안의 침식이 심각했던 북해 인근의 실트섬은 1870년부터 연안 침식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이 시행되었으며 장기적인 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의 연안 침식 방지 기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의 시사점 첫 번째로 연안 침식이 심각한 선진국에서는 연안 침식으로 인한 해안선 변형을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과학적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진국에서는 1940년대 후반부터 연안 침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하였으나 2000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행착오를 경험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안의 관리는 국가가 전담하기보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함께 조달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며 연안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과 법률로 연안 침식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국가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3, 4조 연안 침식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